안녕하세요, 이주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심TV의 김인석 매니저입니다. 두 분께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 두 분을 제가 모셔다 놓고 뭐 저희 팀 내에서 가장 네. 극보수로 1, 2위를 다투는 아, 정치 성향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나코 오퍼레이티드 바이 소노 지금 현장하고 계시는데 두 분께서 보시는 이 파나코 오퍼레이티드 바이 소노에 대해서 한번 지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파나코 오퍼레이티드 바이 소노 같은 경우는 영덕에 생기는 건 뭐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익히 다 알고 계실 거라 얘기를 해서 제가 조금 뭐 사족을 좀 붙이자면 그냥 수익률 하나만 보고 해야 된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 사는 곳이 서울 경기 지방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뭐 대구나 뭐 경북 지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기는 하시는데 실제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이쪽 서울 경기 쪽에서 많이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 전편에 이주석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 일맥상통하지만 너무 멀어서. 근데 여기는 뭐 회원권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그럼 수 분양자분들께서는 철저하게 이득만 보셔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수익률 하나만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생수는 어쨌든 수익형 부동산이고 실거주가 하면 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근데 여긴 또 뭐 실거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차라리 도심형이면 뭐 일반적인 뭐 장기 임대든 이런 것도 뭐 바라볼 수 있겠지만은 관광지형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수익형, 수익 하나만 봐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생수기 인식이 정말 안 좋은 와중에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한 거는 수익률이 상당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조금 약간 스탠스가 갈리는 것 같아요. 안 좋게 보고 어떻게든 흠을 좀 찾아서 이런 식이면 저는 안 좋게 보는데 어떻게든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현장이거든요. 근데 여긴 찾으면 찾을수록 뭐 좋은 점밖에 안 보여서. 그렇죠. 이제 뭐 결과값은 같이 나왔으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수식이 막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쨌든 결과값이 똑같아. 그건 결과주의라. 어쨌건 수익률 하나만큼은 뭐 다른 생수기나 다른 관광지형 생수기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최악의 상정을 해도 다른 웬만한 수익형 부동산만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선택을 했고, 제 생각을 이제 잘 전달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뭐 매번 같이 찍는 박 매니저 빼고, 그리고 저희 김인선 매니저님과 한번 같이 찍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해서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시세차익 부분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두 분? 이번에는 먼저. 수익형 부동산,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생수를 수익형 부동산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파나코 오퍼레이티드 바이 소노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녹지로 묶여있던 거를 용도 변경을 해가면서 건물을 짓는 거라 주변 시세에 비해서 거의 토지 가격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가격을 싸게 했어요. 김 매니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문을 해주시는 고객님들이나 아니면은 전화 통화로 하시는 고객님들한테 뭐 지금은 이제 시세 차익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면서 저도 의아해하고 아무리 계산을 때려봐도 수익률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말이 안 되는 수익률 부분 때문에 고객님들조차도 아니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할 정도라서 시세 차익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 사기 아니야? 라고 할 정도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저희 이주석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가가 아예 거의 책정이 안 됐을 정도로 싼 지가였고, 그럼 반대로 지가가 싼데 분양가는 또 왜 이렇게 비싸?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분양가가 높아지는 이유는 지가의 상승분보다 사업비죠. 공사비에 대한 상승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런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근데 요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예로 뭐 그전에 이제 이주석 매니저님 거 영상들을 보면 강원도 지방 비교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같은 동해안. 네. 뭐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생수 강원도 동해안에 대표적으로 이번에 말이 많이 나왔던 게
그렇죠. 네. 그리고 현장은 알아서 삐 처리해 주실 거고. 네. 뭐 그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분양 승인이 나지 않아서 정확한 분양가는 나오지 않았지만 5억 후반대예요. 거의 뭐 6억 뭐 그렇게. 아 그래도 강원도는 지금 지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은 지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시세 차익을 보는 분과 지가가 형성이 돼 있지 않고 2년 뒤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서 지가가 생기는 이 현장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나을까? 이거는 그냥 조금만 생각해보면 나오는 건데. 잘 안 믿으시죠? 일단 문제는 네. 저희가 이제 열심히 이제 차이점이나 이제 근거나 자료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안 믿으세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전에 생수를 분양을 현장이나 이런 거를 결과물을 보면 이제 조금 뭐 과장을 한다거나 아, 그렇죠.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을 이제 뺀다거나 그러니까 그래서 안 믿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안 믿으셔도 관계 없는데 그래도 저희가 없는 말을 드리진 않는 거니까 저희 말에 반만 믿으신다고 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판단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반만 믿으셔도 충분해요. 자, 반만 믿으라고 했으니까 저는 얘기할게요. 지금 지가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저희 이제 상담하시는 우리 매니저님들 말씀을 들어보시면 지가가 없기 때문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역부지 같은 경우는 보면 5배란 말이에요. 5배 넘죠? 지분, 대지 지분 같은 경우가 뭐 16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전용 면적보다 더 넓은 대지 면적이란 말이에요. 그 대지 지분을 가지고 땅을 판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50만 원에 매입을 했어? 5배야? 그럼 16평 팔아? 얼마가 남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딱 반만 믿어보세요. 제 계산으로는 대략 한 1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 믿는다? 5천만 원 버시는 거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다만 분이 그럼 그 지가가 없고 지가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는 부분 어떻게 지가가 없다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다른 자료나 이제 설명 드릴 때도 말씀을 드리는 게 부가세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보통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는다고 안내를 드리는데 그게 부가세가 예를 들어 10% 들어갔다고 하면은 10%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토지가에 토지 부분을 빼고 건축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으시는 게 그게 한 6, 7%예요. 그거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게 왜냐? 되는데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부가세를 내는 거. 왜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에 대한 부가세를 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건물 아직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를 미리 내지만 건물이 없으니까 환급을 받는 거고 그렇죠. 땅값은 이미 이 땅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는 건데 여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 대한 금액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가 뭐 10% 조금 안 되는 금액인데 환급되는 금액이 거의 9% 거의 다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가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걸로 일단 증명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토지가 가격이 없던 토지가 상업용지가 됐어요. 건물이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은 이제 2년 후 준공이 되면은 첫 번째 감정평가액 달라질 거고요. 지금 현재 상태와 2년 후가 되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심사를 할 때 담보대출로 전환이 되는데 그 감정평가액 자체가 분양가로 계산하지 않을 거예요. 건물이 다 올라가 있고 토지 용도가 달라져 있으니까. 그러니 어쩌면 뭐 진짜 계약금만 가지고 그냥 취득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부동산이니까 그런 시세 상승 토지 가치가 올라감으로써 이 부동산 가치도 훨씬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시세 차익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항상 이제 방문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실질적인 자료를 펴놓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전화 통화로만 하시면은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진짜 자료를 들이밀고 뭐 토지 이름 같은 거 들어가서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죠? 뽑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진짜 이겁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직접 찾아보세요라고 해요. 그리고 뭐 수익률이 이만큼 나온다라고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그 부분은 그거는 다른 파트에서 지금 시세 또, 차익 얘기하고 있으니까 또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제 뭐 저희 이전 영상들을 보면은 그쵸.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걸 찾아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어쨌든 이 토지 가치 부분에 대한 시세 차익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이주성 매니저님이랑 저랑 얘기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영덕아이 그리고 해상 케이블카가 지금 영덕에서는 굉장히 이슈예요.
얼마 전에 뭐지 어디죠 거기 해양과 어디죠 해수부인가 해양수산부인가 어디선가 이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영덕에 계신 분들도 이거 진짜 들어오는 거 맞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자 이게 되든 안 되든 케이블카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뭐 저희한테 타격은 크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더 좋아질 수 있는데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질문 늘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현지 분들의 반응이에요. 현지 분들이 왜냐하면은 뭐가 된다 해서 기대를 많이 했다가 그 부분이 항상 딜레이되고 무산되고 하다 보면 잘 안 믿으시게 되죠. 그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제 그 말씀해주신 케이블카나 영덕아이 이제 대관람차잖아요. 이게 들어오던 안 들어오던 지금 저희 파나코 오퍼레이티드 바이 소노랑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들어오면 더 좋은 거고 어쨌든 지금 현재 파나크가 뭐 지금 현재 저희가 분양 중인데 다 끝나고 이제 준공만 기다리면 되는 건데 이 부분이 뭐 무산이 된다라거나 그런 소문은 안 믿으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다른 부분 뭐 케이블카나 영덕아이나 들어오면 좋은 겁니다. 더.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거든요. 영덕아이나 그런 대관람차 아니면은 뭐 케이블카, 전망대 좋죠. 근데 그거를 들어오면은 또 반대급부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쵸? 그죠? 시청님들 입장에서 근데 싫을 수도 있죠. 그걸 들어온다고 했을 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해요, 되게. 이권 다툼인 거거든요. 이게 들어오면 난 안 된다와 이게 들어오면 난 좋다와 요 대립인데 어쨌든 간에 파나크 같은 경우에는 준공, 기공식도 다 끝났고 재정비, 그러니까 그런 뭐라고 그러죠? 재정비 사업. 네, 재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제일 큰 규모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 파나크 같은 경우에는 안 될 확률도 없고 물론 거기 계시는 분들은 뭐 몇 년 전에 다른 호텔 리조트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안 돼서 이 파나크도 진짜 들어오는 거냐라는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뭐 기다려 보세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확실히 들어가는 건 확정인데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뭐 어트랙션 단지가 생기면 좋긴 하겠죠. 근데 과연 이 수 분양자 분들이 그 어트랙션 단지에 대한 어떤 혜택을 보겠냐 이거예요. 나는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그쵸. 이거는 이제 4성급 이상의 호텔 리조트 시설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오시는 분들, 여기 투숙하시는 분들이 주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관광하고 여기저기 계속 밖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고 그러신 분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뭐 요즘에 호캉스라고 하죠. 그거에 맞춰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안에서 소비를 하세요. 뭐 식사 정도는 밖에 나가서 뭐 드실 수 그렇죠. 있겠죠. 근데 나머지 뭐 주변 관광지를 뭐 체류 기간이 길면 뭐 둘러보기 위해서 가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그래서 지금 주변 뭐 그런 관광 자원들 이런 것들이 새로 들어오는 것과 이 파나크 소노랑은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굳이 어트랙션 단지가 생긴다고 해서 파나크의 수 분양자분들한테 뭔가 혜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치부를 해버리는 게 맞는데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들어오면 더 좋은데 좋다. 더 안 좋은데 들어와도 안 들어와도 관계는 상관없다. 없다. 그래서 두 분 생각이 일치한 건가요? 아니 결과값은 같다니까. 아 그러네. 가는 과정이 좀 달라서 그렇지. 수식이 다른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마지막으로 아니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한 번씩 하세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생활형 숙박시설, 특히나 지방 쪽 생활형 숙박시설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제 도심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광 수요 이외에도 그 지역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데 거기 이제 관광만 여행객들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무래도 수익률 부분이 좀 유동이 좀 심하지 않겠냐. 결국엔 뭐 수익률 부분을 걱정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도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앞전에 이제 저희 어쨌든 위탁 관리가 대명이니까 대명 수무니까 그런 앞전 사례들을 다 봤고 그리고 안 좋은 케이스 그리고 좋은 케이스 다 이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게 일일이 다 이게 영상에 담지는 못하고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그런 것들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여기 김민선 매니저나 전화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뭐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입지 충분히 알아보셨을 테고. 자, 두 번째 수익률. 제가 얼마든지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 영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 자료나 이런 것들을 공개 못 해드리는 아쉬운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전화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꼭 하세요. 답답해서 그럽니다. 답답해서. 그 왜 꼭 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다 말씀드릴 테니까 모델하우스 내방 하셔서 같이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끝! 그럼 지금까지 이주석 김인석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